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되새기는 추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인도 출신의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SOC 등 지역 관련 공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 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사연 소개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이번 시즌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원인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되새기는 추념식이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특히 6.25 전쟁에서 숨진 인도 출신의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의 기념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이 이어집니다. 1950년 8월 70 낙동강 전투에서 숨진 뒤 이곳에 묻힌 인도 출신의 우니나야 대령을 기리는 겁니다. 국민이나 학생들이 이분에 대한 교훈을 본받아서 이분의 예우를 지난 2003년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된 나야 대령 기념비를 관리해오던 지자체에 그의 딸과 아내가 감사의 보답을 하면서 자매 결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우니 대령의 아내 비말라 여사도 남편 곁에 안장되면서 끈끈한 인연은 6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냥 현충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와봐서 묵념하고 하면 훨씬 더 현충일의 의미와 그런 걸 더 잘 느낄 것 같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제58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 오전 지역 여러 곳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앞상공원 충원탑과 영양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여러 호국공원에서 각각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거룩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제5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느끼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 충원탑에 모였습니다.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한 뒤 헌화와 분향, 헌시 낭독 등의 순서로 엄숙히 진행됐고 나라사랑 정신 고치를 위한 사진전이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정에선 조기 개항을 하지 않고 현충일을 징검다리 연휴로만 여기는 등 그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린아이 2명이 농업용 수로에 빠져서 숨졌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었던 게 화를 불렀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번엔 팔에 끼워라. 쪼아래. 공기통을 메고 수로 속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몇 차례 구조대원들이 1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였지만 2명의 아이는 결국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농수로 부근에서 놀던 7살 정모군과 5살 여모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너비 1m, 깊이 1m가량의 농수로에 불과했지만 빠른 물살에 휩쓸리면서 콘크리트 덮개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저희 구조대원들도 상당히 좀 위험한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입을 하되 탈출이 안 되는 상황이. 인근 농수로에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장소에는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위험했는 거니까 그 안전이라는 거 모든 걸 철망을 다 해가지고 다 막아줬어야 되는데 참 기난잡니다. 경찰은 해당 농수로 관리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SOC 등 지역 관련 공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말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서 SOC 사업 등 지역 공약이 대거 빠지자 지역의 반발이 잇따랐고 결국 정부는 이달 말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은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회기 동안 정부를 상대로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계속적인 SOC 사업 추진 약속을 받아내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88 고속도로의 정시 준공, 대구 광역 철도망 완성, 대구 광주 간 철도 건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SOC는 계속되어야 된다. 또 SOC도 일본 돈으로 주는 복지와 마찬가지로 SOC도 지역민의 복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는 10일 경북도당도 다음 주 중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관련 입법과 예산 배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등 여야의 핵심 쟁점에 가려 자칫 지역 관련 공약이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수요조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교통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신공항 수요조사를 먼저 한 뒤 내년 예산을 편성해 입지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영남권 시민단체들은 수요조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의 동시 실시를 거듭 주장하며 연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두고서 한참 떨어진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바로 옆 남산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명덕초등학교에 189명의 자녀를 보내야 합니다. 남산초등학교까지 2분 딱 걸립니다. 2분. 그 2분 거리를 놔두고 20분을 갈아탑니다. 그것도 어른 걸음이지. 지금 애들 걸음으로는 지금 막 덥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거리가 30분, 40분 걸릴 수 있죠. 애들 걸음으로는. 실제 통학길을 걸어봤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어른도 다니기 힘든 언덕길이 나오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데다 길 양쪽을 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입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를 차지한 차들 때문에 사람들이 찻길로 다녀야 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전통학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수 있는 안전통학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 학교로 간다니까 저희들은 못 보내겠다는 거죠, 절대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달구벌대로 건너 대신동 A아파트는 2년 뒤 입주인데도 남산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2년 동안 늦은 어떤 가상의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를 가야 하는 애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도저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아파트는 2005년에 시교육청과 건축 협의를 했지만 대신동의 A아파트는 2004년에 협의를 하면서 남산초등학교의 배정을 먼저 받아 수용 인원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명동은 시설이 여유가 있고 시설이 이제 뭐 거의 교실이 남아돌잖아요. 남아도는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로 진축하면은 또 예산도 들고 또 이제 그만큼 또 이제 가대학급이 운영이 되죠. 모델하우스 전단지에 남산초등만 부각돼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입주 계약을 했던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친족 34명 가운데 고지 거부된 친족이 44%인 15명으로 전국 광역교육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충청북도가 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는 16%로 6번째, 경상북도는 14.6%로 9번째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해 지역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웅피케이스를 비롯한 지역의 개성공단 입주 3개 업체는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를 환영하고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첫 출범한 K리그 클래식에서 대구FC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창단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는데 석원 기자가 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13경기 동안 얻은 승점은 단 5점. 승리 없이 5무 8패를 기록하며 전반기를 마감한 대구. 결국 시즌 중반 감독 교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저희들이
감독 선임이나 또 훈련이나 선수들 이 편성, 조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조금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이런 대구FC의 한계는 터키 전지훈련부터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내 여건을 볼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구FC의 숙소와 가장 가까운 훈련장인 이곳 대구 스타디움 보조구장. 대구FC는 이 공간을 6월 한 달 동안 단 6번, 그것도 하루에 2시간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인근 원룸에서 지내는 대구FC 선수단은 훈련을 위해 매일같이 대구시의 운동장들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나마 어느 공간이든 오후 2시간씩으로 제한된 훈련 여건. 이런 환경에서 경기력을 높이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강릉 축구장, 그것도 스타디움, 또 우리 시민 운동장 이런 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를 치르며 훈련 여건은 더욱 열악했던 대구FC의 2013 시즌. 들쑥날쑥한 장소와 제한된 시간 탓에 경산까지 찾아가 훈련을 치러야 했는데요. 대구시와 시설관리사업소도 이젠 시설보호라는 이유로 통제부터 고민하는 갑의 위치가 아닌 시민구단의 고민과 강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안동시 의회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인데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의회 천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안동 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단체 168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571명이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수 수준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도달시키고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안동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례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3년마다 보수 수준과 직업 실태 조사를 펴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12시간 이상씩 장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 안전 도모 등 근무 환경 개선이나 직무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 수혜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안동지역 더 나아가서는 안동지역 복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조례는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군마다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영남대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7개 나라 9개 국립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과 공동 연구를 위한 다자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원이 참석해 동남아 대학 간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중부내륙지선에서 금호 방향으로 가던 25톤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 방음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방음벽이 부서지면서 파손 잔재물들이 대구 도시고속도로에 떨어져 서대구 방면 교통이 4시간 이상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함께 생활해온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55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신천 둔치에서 친구인 노숙자 56살 박모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0분부터 30여 분간 봉화군 석포면과 명호면 일대에 비와 함께 1cm가량의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40.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배추와 감자, 무등의 피해가 주로 나타났으며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도소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대구의 경우 7억 6천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1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 비중은 11.6%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